자, 이번 시간에는 반나절 회계 기초의 자산 항목 중에 이제 비유동 자산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가장 처음에 배우는 건 바로 유형 자산이에요. 유형 자산. 유형 자산은 이제 뭐 특징이 우리가 보통 회사의 자산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자산 하면 뭐 떠오르세요? 저는 이제 실제로 이제 거기 공장 기흥에 있는 공장 이런 데를 좀 가보잖아요. 가면은 뭐 거기에서 보이는 이제 토지 건물, 기계 장치 이런 것들 좀 많이 보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차량 운반구들, 그 안에서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뭐 노트북, 책상 이런 것들 이렇게 뭐가 보통 이제 자산하면 떠올리는 것들이 대부분 유형 자산인 것들이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거는 그 회사뿐만 아니라 개인도 이 자산이 내 거야라고 할 때 생각하는 자산들 예를 들면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다 눈에 보이는 형태가 있는 자산들이죠. 이렇게 회사가 사업에 사용하는 것 중에 눈에 보이는 형태가 있는 것들을 유형자산이라고 하는데 이 유형자산은 우리 교재 50페이지에 나옵니다. 50페이지에 정의가 있거든요. 이 유형자산도 앞서서 보신 그 재고자산과 비슷하게 정의가 되게 중요해요. 정의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유형자산의 정의에 요건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체크하셨나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하긴 했는데 사업에 사용하고 물리적 형태가 있고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한다 라는 얘기죠.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 게 바로 유형 자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토지 건물 기계 장치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뭐 그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뭐 그 파티션과 같은 가구, 책상, 의자, 노트북 이런 것들이 이제 비품에 해당하고요. 차량 운반구 말씀드렸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종류는 51페이지 하단에 제가 이제 써놨죠.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거 말고도 종류는 다양하게 또 창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유형 자산에 분류해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요건은 만족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유형 자산에서 저는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중요하게 설명을 할 건데 첫 번째는 그 50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바로 감가상각비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삼성전자가 그 이번에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면서 그 안에 약 한 1조 원 정도 상당하는 기계장치를 설치를 했다고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재무상태표에 자산의 유형자산이 있는데 유형자산 안에 기계장치가 1조 원 정도 있다라고 해볼게요. 1조 원짜리 샀어요. 자, 그럼 이제 회계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야, 너 기계장치 샀다며? 네. 얼마짜리니? 1조요. 야, 잘 봐라. 대부분의 유형자산, 예를 들면 토지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요. 거의 대부분의 유형자산은 다 수명이 있어요. 수명.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그 기간이 한정적인 게 대부분이에요. 평생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이때 회계에서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야, 그게 물리적인 수명이 얼마나 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너가 생각할 때 이 기계장치가 지금 뭐 만드냐? 이거 예를 들면 뭐 4나노미터급 반도체를 양산한 설비입니다. 그러니? 그럼 너가 생각할 때 이 기계장치를 돌려서 만든 4나노미터급 반도체를 계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 뭐 기술 개발의 속도나 경쟁사들의 그 속도를 감안했을 때 아무리 많아야 길어야 한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거죠. 그때 회계는 이런 얘기해요. 야, 그 10년은 결국 이 기계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고 걔는 회계에서 경제적 내용연수라고 부를게. 자, 그럼 봐라. 10년 있다가 너 이 기계장치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때가 온다면 너 이 기계장치 이제 10년이 지났을 때 얼마라고 표시하는 게 타당하겠니? 아니 10년이 지나서 더 이상 사업에 사용할 수 없고 외부에다 팔아도 가치가 안 남는다고 가정한다면 이 기계장치는 가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10년이 지났을 때 빵원이라고 표시되는 게 맞겠죠? 그죠? 여기에서 얻어진 결론은 뭐냐? 내가 지금 1조 원 주고 샀어도요.
이 기계장치의 경제적 내용요소, 실질적으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지나면 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가 된다. 그 가치가 예를 들면 빵원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내용연수 10년 동안에 이 기계장치 1조 원을 계속 깎아서 빵원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이 회계에서는 뭐라고 하냐, 너 이 기계장치를 매년 깎아. 그런데 깎아 나가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 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는 이제 교재에서 좀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일단 여기 예시로 정액법을 예시로 들게요. 가장 단순한 거. 그래서 자, 만약에 이 1조 원의 기계장치의 금액을 10년 동안 매년 깎아서 빵원을 만드는데 매년 같은 금액씩 깎아 나간다 라고 합시다. 그럼 1년에 얼마씩 깎을까요? 1조를 10년이니까 1년에 1000억이겠죠? 1000억 원씩 매년 깎아 나간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 1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표시가 될 거냐? 자, 기계장치는 얼마에 샀죠? 1조 원 주고 샀어요. 근데 1년이 지났으니 얼마 깎아야 돼요? 1000억 원을 깎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0.1조라고 할게요. 0.1조 만큼 깎아서 얼마가 남아요? 0.9조가 남은 상태를 만들고, 이때 이 기계장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가치가 줄어든 만큼 깎였죠. 이 밑에 깎이는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불러요. 감가상각 누계액.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결국 기계장치, 이렇게 유형자산 다 마찬가지예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그 기한이 한정적일 때는 그 기간 동안의 자산을 계속 깎아 나가는데, 회계 처리하는 방식은 원래 취득한 금액은 이렇게 적고요, 계속 깎여서 누적되는 금액만큼 음수로 그 밑에 적습니다. 그래서 순액은 이거 퉁치면 그 자산의 금액이 깎여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때 깎는 금액을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질문, 이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인해서 자산이 얼마 줄죠? 1000억 원 줄죠. 1년 동안 1000억 원 줄죠. 그러면 부채 자본의 합계도 1000억 원 줄어야겠죠? 그죠? 이거 누구 탓이에요? 누구 거 줄여요? 부채예요? 자본이에요? 그렇죠? 계속 물어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은행은 탓이 없어요. 은행은 죄가 없잖아요. 뭐 이거 돈 빌려달라고 빌려주는 건데, 그죠? 그래서 요 기간에 손익계산서에는요, 이 자산이 줄어든 만큼 1000억 원의 비용 처리를 하는데, 그 비용의 이름이 뭐다? 아시는 분들 좀 있을 거예요. 감가상각비입니다. 그래서 자산이 줄어든 만큼 손익계산서에 1000억 원 감가상각비로 비용처해서 이익이 1000억 원 줄어들겠죠? 줄어든 이익이 자본가액사니까 결국 자본이 1000억 원 감소되게 는 형태. 그래서 매년 정액법의 회계처리니까 매년 자산도 1000억 원씩 계속 줄어나가고, 계속 그 연도마다 손익계산서의 비용 처리가 1000억 원 되면서 이익도 1000억 원 계속 줄어나가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하는데, 이게 바로 감가상각의 회계처리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감가상각의 회계처리. 그래서 유형자산은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회계처리가 바로 이 감가상각의 회계처리입니다. 이 감가상각 회계처리는 되게 중요하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감가상각비라는 이 그 비용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거 뭐가 중요하냐? 그냥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이 감가상각비 나중에 이제 분석할 때 한번 좀 제가 제시하긴 할 텐데, 이 감가상각비 1000억 원, 이 연도에 돈 1000억 원 나간 거예요? 아니죠. 돈은 언제 나가요? 돈은 이미 자산 사올 때 나갔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자산 사갈 때 나간 돈을 10년 동안 나눠서 비용 처리하는 거라고요. 얘는 가장 대표적인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게, 여러분들 이 에비타라고 들어보셨나요? 에비타. 재무 쪽 배우시다 보면 이 에비타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요거는 감가상각비가 굉장히 중요하게 계산식에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얘가 무슨 의미를 가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여기까지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회계처리였는데요. 사실 요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하다? 뭐 이게 일단 보편적인 거고, 좀 특이하지만 중요한 게 남아있어요. 자, 한번 그걸 설명해 드리면, 두 번째, 자, 아까 전에 기계장치 얼마에 샀다고요? 1조에 샀고 1년이 지나서 0.1조를 까가지고 0.9조가 남았어요. 이게 뭐 만드는 거였죠? 아까 기억나시나요? 4나노미터급
반도체를 양산하는 설비였어요. 자,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이제 다음 연도가 돼서 1월 1일 날 딱 뭐죠? 뉴스를 켰더니 뉴스에서 속보가 났어요. 경제 뉴스에서 속보가 났어요. 뭔가 이렇게 봤더니 이 회사의 경쟁사인 뭐 대면의 무슨 반도체 기업에서 갑자기 이런 공시를 냈다는 거야. 뭔가 봤더니 자 경쟁사로부터 경쟁사가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는 오늘부터 3나노미터급 직접도를 갖는 반도체를 무한대로 그러니까 가정하는 거예요. 예시로 무한대로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양산 이거는 경쟁사의 제품 대비 가격은 절반이고 성능은 2배인데 예? AS는 평생 무한대로 해드릴게요. AS 무한대. 이렇게 실제로 이제 내걸고 경쟁사가 물건을 팔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이걸 다 믿어요. 자, 이때 회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반도체 만드는 이 회사, 이제부터는 그 회사 이름 얘기하면 되겠죠. 자, 이 회사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너 기사 봤니? 네. 너 지금 1조 원짜리 샀고 10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1년이 지나가지고 1년 까가지고 0.9조 만들었잖아. 네. 이거 너가 생각할 때 여기에서 나오는 제품 앞으로도 잘 팔릴까? 좀 어렵겠는데요. 얘네가 이렇게 판매한다고 하면 이걸 누가 사요? 그죠? 그래서 회계에서는 이런 얘기한다. 야, 그러면 너 내가 볼 때 더 이상 이 자산 사용 안 할 것 같거든? 왜냐면 이 자산 사용해서 만들어봐야 그 재고가 안 팔릴 게 뻔하니까. 그죠? 그래서 회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내가 볼 때 이 자산 안 팔릴 것 같잖아? 그러면 너는 이 유형자산, 이 기계장치라고 하는 유형자산의 정의 3가지 기억나세요? 1년을 초과해서 사업에 사용하고 눈에 보이는 형태가 있다. 이때 두 번째 요건인 사업에 사용한다라는 요건이 깨져요. 사업에 사용 안 할 거니까 해봐야 만드는 재고가 안 팔릴 것 같으니까. 그러니 넌 더 이상 이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성질이 있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우니 얘를 이 자산의 가치를 지금 평가해서 줄여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산의 이제 공정가치를 이제 시가라고 이제 단순하게 표현해 볼게요. 시가를 막 찾아보는데 이 시가는 여러분들 뭐 이론적으로 보자면요. 나중에 뭐 설명할 기회가 있는지 뭐 어렵진 않아요. 뭐 사용가치와 매각가치 중 큰 금액이다 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하진 않고 결국 회계에서는 이 자산의 시가를 지금 계산해 봐라고요. 아니 시가를 계산하려고 보니 이거 뭐 매각한다고 하면 누가 사요? 이미 여기에 밀려버렸는데. 그래서 막 해봤더니 얘가 이거를 매각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억 밖에 안 된다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회계에서 뭐라고 하냐, 너 이거 기계장치 지금 시가가 100억이라면 더 이상 이 자산성이 없는 이 자산 100억으로 만들어. 자, 그럼 얼마를 깎아야 돼요? 좀 많이 깎죠? 이게 지금 이게 9천억이니까 8,900억을 깎아야겠죠? 8,900억을 깎아서 남은 게 100억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회계 처리를 뭐라고 하냐면 유형자산의 손상이라고 하고요. 손상이라고 하고, 이때 이 자산 그 장부금액 밑에서 이 자산의 시가만큼 낮추면서 깎는 금액을 뭐라고 하면 유형자산 손상차손 누계라고 해요. 이거 뭐 교재에서 그 개정 과목은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그 손상차손 누계만큼 자산을 줄이면서 자산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럼 질문 이때 유형자산 손상차손 누계로 인해서 자산 얼마 줄어요? 8,900억 줄죠? 그럼 그만큼 부채 자본의 합계도 줄어야겠죠? 누구 탓? 주주 탓.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여러분들 이 주식 들고 있죠? 우리 탓입니다. 우리 탓. 그래서 이 회사 손익계산서에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라고 하는 비용으로 8,900만큼 비용 처리해요. 그만큼 이익이 줄겠고 줄어든 이익이 자본가가 쌓이니까 자본과 자산이 동시에 크게 줄어드는 회계 처리가 나오게 되겠죠? 이게 바로 손상차손의 회계 처리예요. 유형자산 손상차손. 이가 사실 되게 자주 빈번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 예시는 제가 책에도 넣어놨는데요. 이 책에 나온 예시 말고도 매 여름마다 막 이런 일이 터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고 어느 기업이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시는 다음에 한번 다른 클립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유형자산의 중요한 항목들 두 가지, 감가상각과 손상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이 둘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